본 영상은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심리 과목의 2023년도 기출문제입니다. 각 문제에 대한 정답은 우측 하단에 적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상심리학적 관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상행동을 하나의 질병 과정으로 본다. 신체적 원인론의 전통에 뿌리를 둔다. 정신장애는 뇌의 생화학적 이상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관점은 생물학 의학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이번 문제는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문항, 적응 기능의 저하와 손상. 니은문항, 주관적 불편감과 고통. 디귿문항, 통계적 평균의 일탈. 기억 니은 및 디귿문항 모두 기준으로 해당이 되기에 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는 정신장애의 평가 및 분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이상행동에 대한 현대식 분류 체계는 프로이트에 의해 고안되었다. 현대식 분류 체계는 세계보건기구의 ICD와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에 의해 고안되었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2번 문항, 미국 정신의학회는 ICD 체계를 개발하였다. ICD 체계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3번 문항, 세계보건기구는 DSM 체계를 개발하였다. DSM 체계는 미국 정신의학회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4번 문항, DSM-5는 기존에 사용하던 다축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였다. DSM-5는 기존의 다축 체계를 단일축 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5번 문항, 분류 체계는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의사나 연구자들 간 소통에 도움을 주어 불필요한 혼란과 모호함을 감소시켜준다. 이 문항은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4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DSM-5의 장애를 묻는 문제입니다. 읽은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덧셈, 뺄셈 등 연산 절차에 어려움을 보인다. 철자법에 어려움을 보인다. 이는 이번 특정학습 장애에 해당합니다. 5번 문제는 DSM-5의 신경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신경발달장애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정학습장애, ADHD, 운동장애,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가 있습니다. 이식증은 섭식장애에 해당하기에 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는 DSM-5의 우울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월경 전 불쾌감 장애는 월경이 시작되기 일주 전에 여러 가지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 2번 문항, 주요 우울장애는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증상이 필수적이다. 3번 문항, 지속성 우울장애는 적어도 2년 동안 하루에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있으며 증상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5번 문항, 파괴적 기분 조절부 전장애의 주요 특징은 만성적인 고도의 지속적 과민성이다. 1번, 2번, 3번, 5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 우울장애는 양극성 장애와 같은 범주로 묶인다. DSM-5에서는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는 다른 범주로 분류하고 있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는 DSM-5의 조현병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환각, 니은 와해된 언어, 리을 음성 증상이 조현병 증상에 해당합니다. 디귿 문항 불안은 불안장애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는 DSM-5의 주요 우울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 증상이 물질이나 약물의 효과는 아니어야 한다. 디귿 문항, 거의 매일 불면이나 과다수면이 나타난다. 리을 문항,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억, 디귿, 리을 문항은 주요 우울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맞습니다. 니은 문항, 조증 사파나 경조증 사파가 동반된다. 이는 양극성 장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는 DSM-5의 불안장애 하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에는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 광장공포증, 공황장애는 범불안장애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강박장애입니다. 10번 문제는 DSM-5의 제2형 양극성 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회 이상의 주요 우울사파와 경조증 사파가 있어야 한다. 3번 문항, 고양되거나 과민한 기분이 최소 4일 이상 지속된다. 4번 문항,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다.
5번 문항. 조증사파는 이래도 없어야 한다. 1번, 3번, 4번, 5번 문항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 목표 지향적 활동이 증가되면서 수면 욕구가 늘어난다.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 증가하여 수면 욕구가 감소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는 DSM-5의 범불안 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핵심적 특징은 수많은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다. 2번 문항. 불안과 걱정의 정도, 기간, 빈도는 예상되는 사건이 미치는 실제 영향에 비해 과도하다. 3번 문항. 일상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다. 5번 문항. 직업이나 건강, 재정, 사소한 문제와 같은 일상생활 환경에 대해 걱정한다. 1번, 2번, 3번, 5번 문항들은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문항.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극심한 공포나 불안이 유발된다. 이는 특정 공포증에 대한 설명이기에 틀린 문항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DSM-5의 진단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씨는 몇 개월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중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몸이 떨리고 후들거리며 질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급하게 버스에서 내렸다. 병원에서 신체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지난 2개월 이상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불안해한다. 이러한 증상으로 볼 때 씨는 공황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는 DSM-5의 강박 및 관련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강박장애 및 관련 장애에는 강박장애, 신체 이형장애, 발모광, 피부뜯기장애, 수직광 등이 있습니다. 보기 문항 중 4번 반추장애는 섭식장애에 해당하고 강박장애는 아닙니다. 14번 문제는 DSM-5의 해리성 기억상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 해리성 둔주를 동반하기도 한다. 니은 문항.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을 초래한다. 디귿 문항. 외상이나 아동학대의 과거력과 흔하게 관련된다. 리을 문항. 상실된 기억이 갑자기 회복되어 감당하기 힘들 때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 미음 문항. 자신의 생활사에 대한 기억을 전부 잃은 전반적 기억상실도 드물게 일어난다. 이상의 5문항의 설명들은 모두 해리성 기억상실에 관한 내용으로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5번 문제는 DSM-5의 악몽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난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2번 문항. 악몽이 발생한 빈도에 따라 심각도를 구분한다. 3번 문항. 불쾌한 꿈에서 깨면 빠르게 진압력을 회복한다. 4번 문항.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기 초기에 유병률이 가장 높다. 5번 문항. 주로 생존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과 관련된 악몽을 꾼다. 2번, 3번, 4번, 5번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16번 문제는 DSM-5의 경도신경인지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장애의 원인은 주요 신경인지장애와 동일하다. 3번 문항. 표준화된 신경심리검사에 의해서 경도의 인지 손상이 입증될 수 있다. 4번 문항. 경도의 인지 저하는 자신 또는 잘 아는 지인에 의해 인식될 수 있다. 5번 문항. 하나 이상의 인지 영역에서 이전에 비해 경도의 저하가 나타난다. 1번, 3번, 4번, 5번 문항들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 경도의 인지 손상이 일상생활의 독립적 능력을 방해한다. 경도의 신경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아직은 치매가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문항은 틀린 항목입니다. 17번 문제는 DSM-5의 조현성 성격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하다. 2번 문항. 대부분 혼자서 하는 활동을 선택한다. 3번 문항.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감정 표현이 제한되어 있다. 5번 문항.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외톨이, 학습 부진 등의 양상을 보인다. 1번, 2번, 3번, 5번 문항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항.
대인관계를 원하지만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고립된다. 조현성 성격장애는 대인관계를 선호하지 않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는 DSM-5에서 물질 중독을 일으키지 않지만 물질 사용장애와 물질 금단을 일으키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 문항 중 카페인, 알코올, 대마, 환각제인 패사이클리딘은 사용장애, 물질 금단, 물질 중독을 일으킵니다. 3번 담배는 물질 중독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물질 사용장애와 금단 현상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19번 문제는 DSM-5의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음식 섭취 후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낀다. 혐오감을 느끼지 않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문항, 하위 유형 중 제한형은 금식, 과도한 운동 및 하제, 이뇨제, 관장제 등을 오용한다. 제한형은 체중 관리, 단식, 과도한 운동을 통해 유발된 경우이며 하제, 이뇨제, 관장제 등을 통해 제거 행동을 하는 경우는 폭식 제거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틀린 문항입니다. 리을 문항, 음식 섭취 제한의 일주일 평균 횟수에 따라 심각도를 경도, 중등도, 고도, 극도로 구분한다. 평균 횟수가 아니라 체질량 지수에 따라 심각도를 구분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기억, 디귿, 리을 문항들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니은 문항, 사춘기 이전에 비해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에 주로 나타난다.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0번 문제는 DSM-5의 성도 착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문항, 복장 도착장애와 물품 음란증은 함께 나타날 수 없다. 함께 나타날 수 있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니은 문항, 노출장애는 눈치채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성적 흥분이 고조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문항, 관음장애는 18세 이상부터 진단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 문항, 마찰 도착장애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접촉, 마찰 등을 통해 강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반복적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미음 문항, 소아성 애장애는 소아에 대한 성적 충동이나 공상이 자신에게 현저한 고통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1번 문제는 DSM-5의 의존성 성격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피암시성이 높아서 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다. 이는 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징입니다. 2번 문항,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과소평가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 낡고 가치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한다. 이는 수집광에 관한 내용입니다. 4번 문항, 동기나 활력이 부족해서 일을 혼자서 시작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 동기나 에너지의 결핍보다는 자신감의 결여 때문입니다. 5번 문항, 친밀한 관계가 끝났을 때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더 의존하게 된다. 자신을 돌봐주고 지지해줄 근원으로 다른 관계를 시급히 찾습니다. 1번, 3번, 4번, 5번 문항들은 틀린 문항들이고 2번이 옳은 문항입니다. 22번 문제는 DSM-5의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병적 방화는 방화를 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문항, 병적 도벽은 보통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훔치고 난 후 긴장감이 고조된다. 훔치기 전에 긴장감이 고조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3번 문항, 간헐적 폭발장애는 공격적 행동 폭발이 나타날 때 미리 계획을 세운다. 간헐적 폭발장애는 충동적으로 폭발 행동을 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문항,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는 동시에 진단할 수 없다. 동시에 진단할 수 있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하지만 품행장애와 간헐적 폭발장애는 동시에 진단할 수 없습니다. 5번 문항, 적대적 반항장애는 증상이 한 가지 상황에서만 나타나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3번 문제는 DSM-5의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문제들 중 아동학대와 방임 문제의 하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동학대와 방임 문제의 하위 유형에는 아동 신체적 학대, 아동 성적 학대, 아동 방임,
아동 심리적 학대 등이 있습니다. 보기 문항 중 5번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4번 문제는 DSM-5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단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과도한 놀람 반응이 나타난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문항,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한다. 3번 문항,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리감이나 소외감을 느낀다. 4번 문항, 중요한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5번 문항, 외상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을 책망한다. 2번, 3번, 4번, 5번은 PTSD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5번 문제는 DSM-5의 전환장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문항, 급성사파와 순환성사파로 나뉜다. 급성사파와 지속성사파로 나누어지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2번 문항,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도 포함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항,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 경우 진단되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경우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문항, 진단 시 증상을 고의적으로 만들었다는 판단이 필요하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5번 문항, 증상이나 결함이 심각한 고통이나 기능적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다. 심각한 고통이나 기능적 손상을 초래하여야 진단이 됩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심리 영역의 2023년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